블랙박스가 핵심이라고 봐요. 나머지 꽤 많은 증거들은 다 없는 걸로 치부를 많이 해요. 근데 영상은 혹시 영상도 누군가가 영상 자체를 조작해가지고 블랙박스 심했다 이런 거 나올까봐 너무 걱정했어요.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. 모든 놈이 전부 다 조작으로 넘어가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. 그게. 내인설이 세월호 선체에 대해서 말을 해요. 충돌 흔적이 없다.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. 근데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. 왜? 그거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 블랙박스가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일단 일단 많죠. 네. 수천 개예요. 거기서 복원된 게. 그리고 침몰 순간 또는 그 주변에 찍힌 것도 그것도 꽤 많거든요. 그런 걸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어떻게? 아예 무시. 언급을 안 하죠. 예. 그 사람들은 블랙박스에 그런 게 있어? 그러면은 그러고 넘어가요. 그래서 그게 뭐? 끝.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블랙박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건,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, 예를 들면 이제 선체에 있는 손상 같은 경우를 누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뭐 그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블랙박스는 그냥 세월호 안에 차량에 달려있던 그 상태에서 갑자기 딱 켜져서 그냥 찍은 거예요. 그냥 무슨 의도를 해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찍힌 거예요. 그 블랙박스에 찍힌 거죠. 그러니까 그 의도가 완전히 배제됐어요. 블랙박스는 누군가의 의도라는 게 들어갈 수 없어요. 이제 그래서 객관성이 아주 굉장히 높은 거고요.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것은 이제 또 좀 물론 다른 관점인데, 거기에 분석할 게 무지 많다는 거죠. 가장 핵심은 뭔가요? 핵심이요? 쇠사슬 기울기. 배가 횡경사하는데 속력이 무지 빨랐다. 천천히 기울이는 게 아니고 확 기울어졌다. 그 생존자들의 증언에 꽤 있어요. 뭐 사람이 날아갔다. 저 끝에서 여기까지 굴러 떨어졌다. 뭐 이런 식의 이제 증거는 있는데 이게 숫자화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 증언을 뭔가 뒷받침할 만한. 예, 그 증언들은 아마 내인설에서는 다 설명하지 않았고 뭐 그냥 주관적인 의견이다라고 치부했겠죠.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블랙박스 쇠사슬 영상으로 보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.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? 천천히 넘어가면 안 떨어지죠. 이렇게 하면. 그러니까 이게 빨라야 이게 뜨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3, 40도까지는 보통 어떻습니까? 뭐 이 정도는 미끄러지지 않아요. 근데 이게 확,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참 많이 외면하시죠. 우리 이제 그 공학적인 접근을 하신 수치를 강조하시는 분은, 그러니까 그 쇠사슬 기울기와 속도를 제일 첫 번째로 보시는데, 저처럼 문과 출신은 블랙박스에서 그 공중부양 이걸 저 첫 번째로 보거든요. 화물이 미끄러져서 배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지 못하게 돼서 침몰했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라는 걸 그냥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블랙박스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 왜 그 1분 이렇게 그 구분할된 그 동영상을 쭉 보시면 분명히 기울어졌는데 화물을 움직임은 없어요. 근데 이제 막 공중부양되면서 자빠지고 막 그러면서 그 이제 기울기가 된 다음에 배가 이렇게, 그러니까 자동차가 확 뜨는 이런 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을 선경사 후 화물 이동, 이제 그게 이제 연린안의 입장이고, 그 전까지 뭐 내인설을 하면 선 화물 이동 후 경사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설명이 아주 잘못됐다는 걸 블랙박스 동영상에 그냥 보여줘요. 그래서
그 선 경사 후 화물 이동. 그게 이제 블랙박스의 최고의 그 중요한 점이다. 또 하나는 이제 그 제대로 선조이 때 못했던 소리, 우당탕 쿵 뭐 네네. 끼기기 끼 뭐 이런 식의 네네. 소리들이 나오는데 좀 많이 자문을 구했어요. 그런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냐? 대답을 거의 다 회피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특정하기 어렵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쇠하고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여야만 되니까 배 안에서 쇠하고 쇠끼리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. 화물 이동 전이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대로 다 있었고 네. 그러면 쇠하고 쇠끼리 부딪힐 일이 어디 있었을까?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해석 결과가 기존하고 좀 다르네 하면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시는 거죠. 좀 더 봐야 되겠다. 뭐 내가 놓친 게 있나?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 소리 블랙박스에서 소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블랙박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아니 연구원 그러면 그냥 다시 다 들어오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소리가 이렇게 이 막 여러 복잡하게 그 섞여 있는 소리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실제로 그 의미 있는 소리들을 추출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중요한 침몰 사고 시점은 그 08시 49분 한 10몇 초, 한 20초부터 한 40초 정도라고 네. 보면 지금 막 이렇게 끼 우당탕 퉁탕 하는 소리가 나는 건 시간상 그 전에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화물 이동 소리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설명이죠. 전체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거를 같이 분석을 하면 이제 이게 화물 이동 전에 발생한 소리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시민한 연구원께서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블랙박스를 보면 이제 C덱, D덱 그 네. 화물칸에 유리창이 있거든요. 그럼 바깥에 빛이 들어오는 것들이 네. 있어요. 그러면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의 각도, 빛이 들어오는 각도 이런 걸 계산해 보면 그 당시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군요. 안 했어요. 사실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안 맞을까 봐 안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분석을 했고 지금까지 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었어요. 뭐 어떤 식의 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몰했다라고 이런 설들은 많은데 시간을 초까지 입력을 해서 위경도를 딱 넣으면 그때 해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요. 그러면 이제 수평면의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배가 어떻게 있었는지가 그 각도로 다 특정이 가능해요. 깜깜한데 이렇게 빛이 한 줄기 쭉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특정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. 여력도 없었고 혹시 안 맞을까 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.